고품격 메디컬 예능 의학정보 채널 힘내쇼의 황진호입니다. 양방향 내시경 수술에 궁금한 거 두 번째 시간이고요. 세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은 어떤 병원에서는 이제 미세 현미경 수술을 하라 하고 또 어떤 병원에서는 이제 양방향 내시경 수술을 하라는데 저는 어떤 수술을 받아야 하나요? 라고 이제 그런 질문이 많으세요. 잘하는 사람은 이거 하든 저거 하든 큰 결과의 차이를 내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결국 실력 좋은 의사 선생 사이에서 이제 어떤 무기를 사용해서 이제 싸우느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선생님은 이제 창 들고 싸우는 거고 어떤 선생님은 칼 들고 싸우는 건데 이제 창이 좋냐 칼이 좋냐 그러면은 뭐 칼을 마스터한 사람은 또 칼이 낫고 창을 마스터하신 분은 창이 낫고 그런 차이에 장단점이 있다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는 이제 양방향 내시경 수술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양방향 내시경에 힘을 줘서 설명할 거니까 그거는 좀 감안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모두 대부분 실제 사용되고 있는 수술들이나 시술에 대한 그림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에 두 개는 우리가 이제 레이저 수술이라고 일명 환자분들이 이해하는 시술이 있거든요. 그 시술 장면이고, 요건 이제 클래식한 고식적 수술 방법입니다. 이게 이제 현미경이죠. 이쪽 사진이 이제 베스 수술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게 사진기로 찍어서 확대된 거임에도 불구하고 요게 신경이죠. 요게 신경입니다. 요만큼이. 그리고 이거는 레이저 시술로 보고 있는 내시경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이것도 헷갈리시거든요. 이것도 내시경이라고 부릅니다. 이 레이저도 내시경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거하고 이 내시경을 헷갈려 하십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레이저 수술 장면을 보면은 뭐 이거를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게 아주 엑스퍼트가 아닌 이상 어느 게 신경이고 어느 게 뭔지 잘 구별 못 하시거든요. 이게 수술을 많이 한 사람도 이 그림만 봐서는 이 동영상만 봐서는 어딘지 잘 모릅니다. 술자 외에는. 그 정도의 한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이제 현미경 사진을 보시면 여기 보면은 요 끝에 있는 요게 이제 신경이세요. 요게 신경이시고 요 밑에 있는 거 이제 디스크를 빼내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계속 피가 나오니까 한쪽으로 이제 피를 빨아들이는 행위를 하면서 이제 신경을 제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경을 제끼고 나서는 신경이 잘 안 보이시고 피가 계속 나오는 장면이고 요것이 이제 양방향 내시경 수술입니다. 여기 보면은 신경이 뒤에 제끼지만 이렇게 잘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신경이거든요. 이게 이제 디스크를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신경. 그래서 그냥 이 장면만 보시더라도 딱 봐도 어느 장면이 신경을 가장 크게 확대해서 볼 수 있고 아 이게 신경이구나 아 이게 디스크구나 이게 좀 명확히 볼 수 있는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아주 한 장으로서 정리된 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현미경 그러면은 예전에 이제 우리가 초등학교 때 현미경 보신 거 다 있으시잖아요. 초중학교 때. 그러니까 와 되게 확대된다 이런 느낌을 가지시고 내시경 그러면은 이게 좀 뭐 확대된 것도 아닌데 우리가 위 내시경 하듯이 그런 내시경을 떠올리시기 좋으시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가 매그니피케이션이라고 하는 확대율은 내시경이 가장 큰 파워를 지니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단면적으로 보여드리는데 이 혈관이 절단된 단면을 제가 찍어 놓은 건데 이 안에 있는 게 다 지금 보이고 있는 장면 이러한 장면을 가장 확실하게 매그니피케이션 시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이게 이제 왜 그러면은 매그니피케이션이 이렇게 좋느냐? 우리가 이제 내시경 수술은 이런 모니터를 보고 수술을 하시거든요. 게임을 하거나 TV를 볼 때 해상도 높은 걸 구입하지 않으십니까? 현재 내시경 모니터에서는 4K 모니터까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확대된 거를 섬세한 거로 본다고 생각하시면은 현미경보다 훨씬 큰 좋은 화질에서 볼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보시면은 이게 내시경이거든요. 이 내시경에 이 삽입되는 이 기구가 앞에는 이제 대물 렌즈가 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뒤에는 이 접안 렌즈가 있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받아서 이 카메라를 통해서 엄청난 고효율로 확대를 하고 그 확대된 화면을 다시 4K 모니터로 보니까 엄청 정확한 거죠. 이 그림을
동영상을 보시면 이 신경이 이렇게 정확히 볼 수 있거든요. 신경 위에 있는 이런 작은 혈관까지도요. 그래서 엄청난 확대율과 엄청난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미경보다 뛰어나다. 그리고 내시경도 현미경의 기능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감염이라는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감염.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무균실에서 깨끗이 수술하더라도 감염이라는 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술식을 했을 때 감염이 왜 오느냐라고 생각하면 이 세 가지를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피부의 역할이 뭡니까? 이 균을 보호하는 보호층이잖아요. 그러니까 피부를 절개해서 완전히 그 안을 벌려 놓으면은 균이 들어가기 쉬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절개가 작아야 균을 만날 확률이 적어지는 겁니다. 말씀드렸지만 두 개의 1cm 작은 절개를 통하기 때문에 가장 절개가 적기 때문에 균을 만날 찬스가 적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내시경 수술은 계속 물을 흘려보내서 우리가 절개한 상처 부위를 씻어내 주는 수술이거든요. 계속 세척을 진행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감염이 제일 낫다. 그리고 제가 1탄에서 말씀드렸지만 표현이 그런데 안에 벌창을 내지 말아야 되는데 근육에 가해지는 데미지가 가장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염률이 적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감염률이 뭐 1.9%에서 이제 5.5% 정도 된다. 뭐 많게는 16%까지 보고되고 있는데 큰 수술을 많이 할수록 높아집니다. 큰 수술이 많다는 거는 이제 절개가 커지는 거죠. 이제 이 양방향 내시경 수술 요 배스를 저희 병원하고 저희 병원에 이제 배스를 주로 하시는 원장님 데이터를 다 모아봤을 때 거의 표시가 되지 않도록 되게 적다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현미경 수술은 저희가 튜블라를 사용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튜블라라는 건 뭐냐면 요거를 지칭하거든요. 이렇게 한 4cm 요만한 이제 대롱을 수술 부위에다가 꼽는 겁니다. 꼽은 다음에 이 한 4cm 되는 면적에 있는 데를 근육을 다 이렇게 우리가 전문 용어로는 의학용어로 보비라고 하는데 절개 때 사용하는 이 열 나이프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걸로 이렇게 근육을 모두 다 태워야 되거든요. 이 구멍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절개의 크기가 큰 거죠. 내시경 수술보다 크고 또 이런 근육의 데미지를 더 많이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감염률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의 절개는 아마 말씀드렸듯이 1cm 크기를 두 개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이제 현미경은 이제 튜뷸라라고 해서 요거죠. 제가 말씀드렸지 절개가 크면은 균을 만날 찬스가 높아지는 거죠. 데드 스페이스라고 해서 우리가 수술할 때 공간이 더 적다 이렇게 할 수 있겠고 또 튜뷸라를 꽂으면서 근육을 밀어내기 때문에 우리도 근육을 한쪽으로 밀어내면 얘가 아프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현미경 수술이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저희가 더 내시경이 감염에 더 저항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수술장에서 보이는 요러한 현미경을 수술대 위에다가 얹어 놓고 수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저희가 여기 보면은 하얀 봉투를 씌웠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감염을 막는 무균 비닐이거든요. 그래도 저거를 씌우고 옮기고 그 안으로 넣고 수술장에다 넣는 행위가 이쪽에서 균이 떨어질 확률이 없다 해서 하는 거지만 그냥 물로 씻어내는 내시경보다는 찬스가 더 많다는 거죠. 어찌됐든 0%라는 건 없기 때문에 찬스가 훨씬 더 현미경이 균이 떨어질 확률이 많습니다. 일로 이렇게 그런 것이 이런 연구 데이터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이게 이제 튜뷸라고 이런 현미경을 통해 가지고 쳐다보면서 수술을 하시는데 이 안으로 이제 이렇게 균이 떨어질 찬스가 더 많죠. 없는 것보다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 면적이 더 넓기 때문에 이 안으로 이제 떨어질 확률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세 현미경 척수 수술이 이제 실제적으로는 말씀드렸듯이 절개가 아무래도 양방향 내시경보다 크다. 균을 만나야 될 찬스가 많다. 그래서 감염에 조금 더 취약하고 근육의 데미지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투블라라고 하는 시스템을 사용하죠. 요거고 또 요 작은 공간을 통해서만 이제 기구가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이 길이를 통해서. 그래서 활동 영역이 작기 때문에 조금 제한된 작업만 허용한다. 내시경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더 이게 폭이 넓다. 좀 이해하기가 힘드실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는데 이런 큰 장롱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그려주세요. 장롱 밑으로 그 사이로 동전이 기어 들어갔습니다. 하나. 근데 그걸 찾는데 양방향 내시경처럼 이렇게 내시경을 넣어가지고 한쪽에서 이렇게 보면서 얘를 끄집어내는 거는 용이할 수가 있는데 이런 대롱으로 연결되어 있는 데서 이렇게 하나가 연결되면은 보이는 거랑 움직임이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한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척추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자꾸 절개를 안 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꾸 절개를 안 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절개를 했을 때 근육이라는 애를 건드려서 지지거나 옆으로 제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근육에 데미지가 가해져서 근육이 상처를 입습니다. 그러면은 근육이 상처를 입으면 우리가 섬유화 된다고 그럽니다. 근육의 기능이 없어지고 그것이 10년, 20년 지나서 나이가 먹으면은 허리 통증이 생기고 그거보다 더 윗마디에도 문제가 생기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근육을 안 건드리는 쪽으로 수술이 발달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근육의 허혈선 손상이 수로 만성 요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안 절제하려고 하는 거고 그 절제 면에서 미세현미경보다 양방향 내시경이 훨씬 적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예, 수술로 찍은 건데 이 신경은 모두 잘 수술이 돼 있지만은 요게 정상적인 근육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만큼 그냥 허연 것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것들이 다 절개를 통해서 근육이 섬유화로 바뀐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조직 검사를 통해 보면은 이게 정상 척추 세포의 모습이죠. 이게 동글동글동글하게 모여 있는데 이게 절개 수술로 다 파괴되면은 완전히 이렇게 섬유화 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근육이 문제를 일으키니까 자꾸 절개를 안 하는 쪽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떤 장점이 있느냐, 어떤 것이 좋느냐는 결정할 수 없지만은 이런 논리적인 정상적인 과정을 거치다 보면은 이제 정상 조직을 최대한 보호한다. 작은 절개를 통해서 피부 절개도 적고 근육 인대의 손상도 적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 말씀드렸듯이 움직임이 좋기 때문에 이 병변만 효과적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깊숙이 도달해서 이런 병변만 제거하기가 그래도 형이미경보다는 용이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방향 내시경 수술은 근육 손상을 최소화하고 절개가 자금을 통해서 근육 손상이 최소화되고 통증 분변을 확실히 제거할 수 있고 감염률의 재발률도 낮고 일상으로의 복귀가 빠른 그런 수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수술이 좋냐의 차이는 우리가 통계적인 얘기로는 차이가 없다 보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잘하시는 선생님들이 한해서요.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논리적인 프로세스를 걷다 보면은 절개면에서 현미경보다 적다. 적은 절개를 통해서 우리가 움직임이 좋기 때문에 병변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또 적은 절개를 통해서 근육의 손상을 최소화하는 수술이다. 물론 씻어내는 수술이기 때문에 감염도 적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비교가 수월해지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수술을 택하시는지에 대해서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심내쇼의 황진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